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요. 2, 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에 할증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걸 두고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우회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야 되고요. 또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지날 때 하는 방법, 또 지나가서 여기서 방법이 있는데 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어제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우회전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앞에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다음 질문을 하려고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이게 직진할 때 이제 앞에는 초록불이 켜지고요. 예. 이게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도 이제 초록불이 이제 들어오죠. 예. 이럴 때 이제 바로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우선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하나 지나야 되겠죠. 지나서 다시 꺾어서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켜 있으면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길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예, 행동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쉽게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법규가 이제 강화된 거잖아요. 아마 그만큼 이제 사고가 많아서일 텐데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5톤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화물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적색 정지 신호에서 우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을 틀던 순간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지나갑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뛰어오던 남학생과 부딪히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여기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통계에 의하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에 사망자 숫자가 212명, 그리고 예. 다친 사람이 13,000명. 정말 많죠. 예. 이게 뭐 전체 교통사고의 한 40%에 가까운, 한 5만 건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영상으로도 아까 보셨지만 이 SUV 차량이나 트럭처럼 차고가 높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운전자들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이번에 뭐 그게 크게 강화되거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그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를 지키면 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섰다 간다는 마음이면은 그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거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행자 신호가 이 빨간불일 때도 함부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어제 뉴스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예. 어제 뉴스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섰다 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긴 하지만 그것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그냥 가야죠. 물론 보행자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은 빵빵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뉴스에서 보도가 어제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네. 보행자가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된다. 이게 보행자 정확한 있으면은 거군요. 앞을 예. 잘 봐야 되니까 내가 조심 운전하는 거고 하여튼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횡단보도죠.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요. 근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거기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까지 멈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렇군요. 예. 자,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각선 횡단보도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요.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예. 그럼 차량 신호는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올 레드. 올 레드는 전부 다 올 스톱. 차량 전부 다. 올스톱. 예.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저 전부 다 보행자 신호 녹색이죠? 예. 저 신호 위반하네요. 저 가면 안 돼요.
여기 보행자 신호인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나요? 그렇죠. 예, 전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끊어지나요? 신호가 이제 됐네요. 요거는 이제 빨간불 됐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은 거길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 노란 차는 신호 위반한 거고요. 조금 앞에 지나간 차, 그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찰나의 순간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확 달라지는군요. 자, 교통 흐름상 이런 차량 진행을 좀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허용한다기보다는요. 우선 경찰청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거기가 보행자 신호일 때는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예.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할 뿐이죠. 원래는 그 신호 위반 단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앞에 보행자가 없어서 지나간다. 그러다가 누가 빨리 건너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어요. 예. 그건 신호 위반 사고예요. 왜?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냐 없냐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신호를. 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그건 피해가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나는 내 신호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빨간불일 때는 원래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여기 보세요. 네, 지금 빨간불이에요. 왜? 저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지금 네.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 그렇죠. 이렇게 네, 하면 가다가 사고가 저렇게 나죠. 갑자기 온 자전거랑 부딪히잖아요. 이거 신호 위반 사고예요. 왜냐? 여기 멈췄어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는 멈춰야 되고 여기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인도위에서 어떤 보도는 한 발짝 내리면 조심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하여튼 그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그 앞에 섰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범칙금은 물론 이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있는데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잡히면은 내 면허증 주세요 하면서 벌점도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죠. 거기에 따라서 벌점이 많아지면은 이 자동차 보험료가 한 3번까지는 5%를 이제 보험료 이제 할증시키고요. 예. 4번 이상이면 10% 할증시킨다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벌점 범칙금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단속된다든가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국민신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범칙금에 비해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0,000원 더 비쌉니다. 대신 벌점은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부터는 횡단보도 이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을 하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2번 어기면 5%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이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운전자가 지나가야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약간 너무 완화된 거 아닌가 싶고 그냥 그 우회전할 때 푸른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그냥 안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도로 체계가 우회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관대하죠. 관대하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외국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우회전 신호를. 그리고 게다가 약간 우회전은 안 가면 뒤에서 빵빵 소리를 하잖아요. 좀 민폐 같잖아요, 오히려. 왜 안 가지? 어. 말해서 빵빵하면 뭔가 이렇게 급해져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서 우회전할 때 자전거가 잘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쌩하고 지나갈 왜냐면 때 그 시간대 이제 뭐 등교길이든 출근길이든 자전거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되게 좀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서 네. 항상 좀 주의하긴 하는데 도로 체계에도 이런 우회전을 좀 강한 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운전자가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면 슬슬슬 움직이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사례 보면 교차로 같은 데서 그냥 우리는 뭔가 직진 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보면 직진이 여기고 여기서 보면 또 직진이 여기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가 1, 2, 3, 4 했을 때 네. 어디가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이 좀 엇갈리긴 논란이 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멈춤을 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험료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멈춤하는 일단 거를 사고가 나지 않아야 돼요. 네,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